원수 같은 인연 이렇게 대하라. 겨울이 끝나가는 3월의 어느 날, 제자는 산사의 정원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최근 그는 직장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험담하는 동료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미움뿐이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해야 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자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지만 분노의 감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깊은 호흡을 시작했고 서서히 그의 의식은 확장되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때 제자는 자신이 낯선 곳에 있음을 깨달았다. 바람에 살랑이는 보리수 아래 고요한 강가에 앉아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보였다.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는 부처님 앞에 와 있었다. 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깨달았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다가갔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히 여쭙건대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제자여, 그대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함이 느껴진다. 원수 같은 인연에 대한 고민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이 품는 질문이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아침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이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강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제자여, 먼저 물어보겠다. 그대는 왜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 사람은 제 뒤에서 험담을 하고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며 동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립니다.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더 심해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강물을 가리키셨다. 저 강물을 보아라. 맑고 깨끗하지 않은가? 그러나 누군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는 대답했다. 물이 흐려지겠죠. 그렇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맑아집니다. 그렇다. 마음도 이와 같다. 다른 이의 행동이 돌처럼 던져져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간직하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부처님은 강물에 손을 담그셨다. 원수를 대하는 첫 번째 지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러나 분노는 불을 손에 쥐고 상대를 해치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먼저 태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의 시작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정서 인식이라고 한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 붙이는 것. 이것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깊은 호흡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해 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아라. 그 다음 그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호흡하며 그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오의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부처님과 제자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제자여, 원수를 대하는 두 번째 지혜는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부처님은 숲속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가리키셨다. 저 생명체들을 보아라. 각각은 자신만의 이유로 행동한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것은 악의가 아니라 배고픔 때문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저를 해치려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그 사람이 그대를 미워하는 데에도 그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 불안, 열등감이 있을지도 모른다. 부처님은 작은 새가 상처 입은 날개로도 날아가는 모습을 가리키셨다. 상처 입은 존재는 자신이 상처 입었던 방식대로 다른 일을 대하기도 한다. 그가 그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자신이 먼저 상처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개념과 비슷하군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현상이요. 그렇다.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저 그 행동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이다. 이를 통해 분노는 점차 연민으로 바뀔 수 있다. 제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동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아라.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라. 판단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아라.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보셨다. 이 나뭇잎에는 수많은 세부사항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냥 나뭇잎이라고만 생각한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한두 가지 특성만 보고 전체를 판단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오후가 깊어가며 하늘에는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동굴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제자여, 원수를 대하는 세 번째 지혜는 경계 설정이다. 부처님은 동굴 입구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리키셨다. 보아라, 빗물은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동굴이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계라. 사실 저는 늘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만 했습니다. 제 느낌이나 필요는 뒤로 한 채로요. 그것이 바로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 건강한 경계 없이는 타인의 부정적 에너지가 그대의 마음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다. 부처님은 동굴 벽에 작은 그림을 그리셨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행위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하는 것. 제자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주장이라고 한다. 공격적이지도 수동적이지도 않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는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된다. 부처님은 빗소리를 잠시 듣다가 말씀을 이어가셨다. 경계 설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라.
그리고 그것이 침해당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라. 필요하다면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자는 자신이 어떤 경계를 세워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 사람과 직접 마주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함께 있어야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하라. 때로는 관계의 방식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가 그치고 해질녘이 되었다.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 석양을 바라보았다. 제자여, 원수를 대하는 네 번째 지혜는 자비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셨다. 저 석양을 보아라.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나 곧 사라질 것이다. 인간의 마음도 관계도 이와 같이 변한다. 영원한 원수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제자는 석양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자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원수라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할까? 제자는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그 사람이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비를 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증오는 증오를 낳고 자비는 자비를 낳는다. 그대가 품는 감정이 결국 그대의 삶을 형성한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명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아라.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제자는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 명상을 시작했다. 이제 그 마음을 점차 확장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보내보아라. 그도 행복하기를, 그도 평화롭기를, 그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제자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낼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러자 자신의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증오를 품으면 그대의 마음이 괴로워지지만 자비를 품으면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용서와 자비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증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지만 자비는 그 반대의 효과가 있다.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는 밤하늘 아래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강가로 돌아왔다. 달빛이 강물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제자여, 원수를 대하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는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부처님은 달빛 아래 반짝이는 강물을 가리키셨다. 저 강물을 보아라. 바위나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해 흘러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아름다운 흐름을 만들어낸다. 어려운 관계도 이와 같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제자는 강물의 유려한 흐름을 바라보았다.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인내심, 연민, 자기이해, 경계 설정. 이러한 덕목들은 편안한 관계에서보다 어려운 관계에서 더 깊이 배울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시험이자 스승인 셈이군요. 그렇다. 모든 관계, 특히 어려운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의 성장할 부분을 비춰준다.
그대가 쉽게 분노한다면 그것은 인내심을 배울 기회다. 그대가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자기 존중을 배울 기회다. 부처님은 달을 가리키셨다. 달이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듯 우리의 지혜도 어려움 속에서 더 밝게 빛난다. 원수 같은 인연을 통해 그대는 더 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제자는 깊은 통찰을 얻는 느낌이 들었다. 배움의 기회로 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제자는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동료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역경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려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어려운 관계가 그대에게 그런 성장의 기회일 수 있다. 밤이 깊어가고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도 마무리를 향해 갔다. 제자여, 이제 우리가 나눈 5가지 지혜를 정리해보자. 원수 같은 인연을 대할 때는 분노를 다스리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비의 마음을 품으며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이 5가지 지혜가 그대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합장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미움이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군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기억하라. 원수를 대하는 최선의 방법은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때로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그때는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임을 알아라. 부처님의 형체가 달빛 속에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제자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겠다. 누군가를 원수로 여기는 순간 그대는 이미 그에게 힘을 내어준 것이다. 그대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임을 기억하라. 부처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의 목소리가 강바람 속에 울렸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리고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산사의 정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깊은 평화와 명료함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여러분, 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원수 같은 인연을 만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관계에서.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의 일상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려운 인연도 우리 삶의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분노를 느낄 때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비의 마음을 조금씩 키워보세요. 그리고 매일 밤, 오늘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원수 같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불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결국 여러분 자신의 평화와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혜와 자비로 모든 관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원수 같은 인연에게 작은 자비의 마음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